아이고 박사님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가만히 오시에 박수 해주셔 당신만. 빨리 박수. 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그런 말을 하죠. 그 얘기는 지구가 태양을 도냐 태양이 지구를 도느냐, 그래서 천동설과 지동설의 그 일대 혁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지금부터 2300년 전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전부 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해가 지구를 도는 거지 지구가 해를 도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천동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500년에 와서 소위 그 코페르니쿠스의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결국 지구가 태양을 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아침이면 동쪽에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러니까 태양이 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죠. 그런데 과학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예요.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어느 쪽이 진짜냐 이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21세기에 와서 우리는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우주관, 세계관 속에서 수천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소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뭐 빛은 파동이고 입자다. 전자도 파동이고 입자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파동이고 동시에 입자다. 이게 이해가 되는 소리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고전역학적으로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장미꽃은 장미꽃이고 돌멩이는 돌멩이고, 모든 세상의 종류는 다 각각 달라. 그러니까 각각 다르다. 그 개성을 절대적으로 존중을 했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은 고정불변한 질서 속에서 잘 돌아간다. 이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고전역학의 과학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와서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물질을 보니까 이놈의 근본은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딱딱한 것도 아니고 파동이야. 움직이는 거야. 다만 우리 눈으로는 딱딱하게 보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콘크리트도 전부 다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요. 떨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그리고 그것은 다 원자라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사람도 원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콘크리트도 원자로 만들어졌어요. 미세먼지도 원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원자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미세먼지 대단히 증오하고 무시하지만 원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너나 나나 같은 원자야. 자, 이런 거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기존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바로 21세기 양자역학 시대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1500년대 코페르니쿠스의 대혁명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바로 중심이다.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과학은 엄청나게 근대 현대 과학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철학이니 종교니 인문학이니 예술이니 이것들은 아직도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프톨레마이오스의 그런 천동설을 그대로 믿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이론을 전개하고 그 이론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믿고 살고 있어요. 자, 이런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런데 20세기 와서 21세기 와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역학에 의한 그런 과거의 시학, 그런 세계관, 인생관으로 살 것이냐, 양자역학을 맞이해서 양자역학적인 세계관을 함께 생각하면서 살 것이냐, 이런 도전 앞에 우리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저의 시학이 이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이란 대전제를 깔고 작년부터 1년간 해왔어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도대체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이 양자역학적 입장에서 시학을 접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은 양자역학에 관한 부분, 그래서 원자라든지 전자라든지 양성자, 중성자, 무슨 중력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초적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양자역학과 시학이 직접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전개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 밑에다가 파동의 공명과 시학의 공감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의 10회에 걸쳐서 파동의 공명과 시학의 공감, 과연 양자역학과 시학이 직접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미리 내가 준비를 했고 그래서 유튜브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파동의 공명과 만물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인기가 대단합니다. 자, 일주일에 한 350분 이상이 다 구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양자역학과 시학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 이 준비된 이거 원고 준비 다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금년 내 이제 이 파동의 공명과 시학의 공감 또 이어서 지금 또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는 2000년 이상 이 지상에서의 시학의 고전역학적 시학의 논리를 깨부시고 완전히 양자역학적 시학을 정립한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필코 앞으로 학문, 그러니까 이 시학뿐만 아니라 과학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문학, 철학이니 종교니 모두가 이 양자역학과 더불어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나는 여기서 좀 더 앞당겨서 이렇게 준비하고 강의를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소제목은 파동의 공명과 만물의 조화, 상당히 이제 흥미있게 전개될 거니까 여러분들 잘 경청해 보기 바랍니다. 글자가 지금까지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을 강의하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거시적인 고전역학의 배경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에만 진리나 도가 있다고 믿어온 사고에서 이제는 미시적인 양자역학에도 진리나 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원자, 즉 양자라는 점에서 양자역학의 이해와 양자역학적 사고의 도, 비중을 두고 우주와 시학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고 의의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주 만물의 기본 물질은 원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돌멩이는 원자고, 미세먼지도 원자고, 세균도 원자고, 사람도 원자입니다. 그런데 원자는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와 플러스를 가진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로 되어 있고, 문제는 이들은 운명적으로 영원히 뛰는 거야. 파동치는 거야. 양성자든 중성자든 전자든 이것은 계속 뛰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게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파동으로 되어서 충돌하고 에너지와 파동을 일으키며 전자기파를 발생하며 이하 집산하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형성되는 것은 이 파동들이 충돌하고 결합해서 이하 집산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우주는 물질이고, 물질은 원자고, 원자는 에너지고 동시에 파동이라 했다. 물질이 원자고, 원자가 파동이고 에너지예요. 파동이고, 파동이 물질이에요. 그리고 우주는 물질이고, 물질은 원자고, 원자는 그런데 그렇다면 말이에요. 인간도 원자라면 말이에요. 물질의 기본 요소가 원자라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런데 인간도 기본 요소가 원자라면 큰 물질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도 원자다. 그렇다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상상도 행동도 모두가 전자기파의 파동작용이 된다. 전자기파의 파동장난입니다. 시를 쓰는 것이나 물건을 만드는 것이나 모두 에너지란 파동이 작용하는 것이고, 제작된 작품이나 물건도 그것도 파동입니다. 파동 덩어리가 됩니다. 그것을 거시적인 세계, 과거에는 물질이다, 사물이다, 무슨 현상이다, 그렇게 말한 건데, 눈을 크게 뜨고 현미근을 보면은 다 그게 파동이야. 딱딱한 물질이 아니야. 파동이야. 자,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까지 주로 우리가 지난해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어요. 뭐냐? 파동으로 덩어리진 물질들은
모두 똑같은 파장과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파동 덩어리야. 다 파동 치는 거야. 파동이라는 말은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파장이 있고 주파수가 있어요. 1초에 몇 번 뛰느냐, 얼마나 크게 뛰느냐, 그런 파장과 주파수가 있어요. 근데 물질마다, 자, 그런데 파동으로 덩어리진 물질들은 모두 똑같은 파장과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진동이 아니에요. 1초에 1000번 다 똑같이 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마다 구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한 파장이나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 고유한 모양이나 색깔이나 성질이 있는 존재가 된다. 왜 여러분들 모양이 다 다른지 아십니까? 왜 성격이 달라요? 왜 인상이 달라요? 그걸 양자과학적으로 보면 파동의 주파수가 다른 거야.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다. 자, 그런데 이 고유한 파장이나 진동수를 가진 물체가 만약 똑같은 파장과 주파수를 만난다면, 똑같은 파장과 주파수의 파동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파동인데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파장, 파동이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똑같은 것도 있을 거, 어설프리 빛을 써서 90%, 95%, 80%, 자,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동, 파장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고유한 파장이나 진동수를 가진 물체가 만약 이와 똑같은 파장이나 주파수를 가진 다른 물체를 만난다면 어찌 될까? 비슷한 것을 만나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야. 이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그리할 사람을 만들 수도 있어, 과학적으로. 그리하여 원물체의 고유한 진동수와 딱 맞는 진동수와 파장을 계속 만나게 되면 그 파동이 중첩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파동의 파장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놈도 이와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두 개 같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파동의 파워가 커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개가 있죠, 네 개가 있죠. 겹치면 그 파동의 파워가 커질 거 아닙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물체의 고유한 진동수와 딱 맞는 진동수와 파장을 계속 만나게 되면 파동이 중첩되면서 진폭이나 주파수가 더더욱 커져 더욱 힘센 파동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현상을 물리학에서 공명, 가들 공에다가 울면 함께 울다 한자로 보면 공명이라고 해요. 공명. 또 전기공학에서 이렇게 공진, 네, 떨다, 같이 떨어, 울다와 떨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공명의 이치는 단지, 자, 요거 이제, 그러면 이러한 공명의 이치는 단지 물리학에서만 있는 것이냐? 아니라 생물, 무생물, 광학, 음양학, 의학, 심리학 등 어떤 것이고 흔들리는 것들은
파동이 나타나는 것들은 그 어느 것들도 그 속에는 공명이 일어날 수 있죠. 꼭 과학의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생살이에도 감정에도 느낌에도 어디에도 공명은 있어요. 그렇다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지 않겠어요? 흔들림이 있고 진동이 있고 충돌이 있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는 어디서나 공명현상이 있고 이런 작용이 모든 우주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주도하는 에너지로 작용하는 이치라는 데서 가히 공명은 만유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파동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이 진리, 이 이치를 아는 것이 우주의 이치와 인생의 이치 그리고 시의 이치를 아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단지 물질의 이치만일까?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파동의 공명과 시학의 공감이라는 주제로 파동의 충돌과 겹침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공명 에너지의 변화 현상들에서 시의 참 길을, 인생의 참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번 강좌 앞으로 몇 시간 할 강좌의 대주제입니다. 파동의 공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파동은 에너지가 골과 마루로 오르내리는 운동인데 지금 이것처럼 파동은 그냥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울렁거려요. 꾸불꾸불 뱀 꾸불 치듯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 높은 곳을 마루, 아래를 골 이렇게 말하자면 이것과 이것 사이를 파장, 뭐 이거 1초 사이에 몇 번 뛰느냐 주파수 이게 다 파동의 원리입니다. 파동의 공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파동은 에너지가 골과 마루로 오르내리는 운동인데 이때 같은 높이의 폭의 파장이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이중삼중으로 같은 시가 같은 위치로 나란히 축적되면 이게 똑같이 같이 움직이면 말이요. 파동이 똑같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한 놈 있는데 옆에 놈도 똑같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느냐. 세 놈이 같이 똑같이 움직인다면 그럼 당연히 세기가 그만큼 2배, 3배, 4배로 늘어나겠죠. 파동의 세기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맞아떨어져서 잘 움직이는 이런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감 간섭, 물리학 용어입니다. 보감 간섭이라 한다. 그 간섭 현상, 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림자, 보감 간섭, 더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음향기기의 소리를 높이는 증폭기가 바로 그런 원리다. 합창이나 오케스트라도 같은 원리. 혼자 노래 부르는 것도고 합창하는 것도고 혼자 독주하는 것도고 오케스트라고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명현상이 배가 몇십 배로 늘어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합창 그래요. 합창 똑같은 높이로 소리 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수십 명이 모여서 똑같이 소리 얼마나 웅장합니까?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합창이나 오케스트라도 같은 원리다. 반면 같은 높이와 폭의 파장이라도 마루와 골이 동시에
반대로 겹치면 요게 문제. 요것을 알아야 돼. 똑같이 같은 위치로 이렇게 같이 함께 울리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한 놈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놈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밑으로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공명의 파워가 축소될 수밖에, 부서질 수, 그 소리가, 그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파장에는 마루와 골이 동시에 반대로 겹치면 오히려 힘이 상쇄되어 파동의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상쇄, 서로 죽여버렸어. 서로 그 힘을 다 죽여버렸어. 상쇄관습이라 한다. 소리 제거의 모든 기가 이런 원리다. 자, 한편 소리를 높여야 할 경우 진폭과 진동수가 같은 파동의 만남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마루와 마루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합치는데 정확하게 합친다. 그런데 정확하지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약간 틈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0% 합칠 수도 있고 95% 합칠 수도 있고 80%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마루와 골이 동시에 겹칠 때는 공명 효과가 그 정확하게 합칠 때는 최고의 공명 효과 파워를 드러내지만, 반대로 마루와 골이 동시에 겹칠 때 공명의 효과가 최저치가 된다. 서로 반대가 되면. 그렇다면 동일하지 않은 파동이 겹칠 때는 어떤가? 그 겹침의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공명의 강도가 강약으로 조절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리의 조절은 이 공명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소리의 조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동의 힘은 파동 방정식이라는 수식을 통해 과거로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파동은 모든 물질, 즉 원자로 구성된 모든 물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렇다면 이것은 원자들은 파동이니까 원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파동을 일으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원자로 구성된 인간의 경우 생각이니 감정이니 언어니 하는 것들도 모두가 전자기파의 파동현상인 만큼 당연히 인간관계 사이에서도 공명현상이 있고, 그 최고일 경우 잘 맞을 때 보강간섭, 잘 안 맞으면 상쇄간섭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을 잘 알아주는 친구를 직이라 한다. 몸과 마음이 잘 맞는 관계를 찰떡궁합이라 한다. 작품을 읽고 무릎을 치며 흥분하는 상태를 공감이나 감동이라 한다. 서로의 생각이 맞아 일이 잘 풀리는 현상을 시너지 효과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잘 맞는 것을 물리학에서 공명이라고 하지만 인간들 사이에서는 공명이라는 말 대신에 공감, 공감, 느낄감 잘 쓰죠? 공감이라 하며, 이 경우 심리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기에 우리는 행복이라고 한다는데, 여러분들 만족이 뭐예요? 나 만족해. 나 기분 좋아. 어떤 때 음식을 먹었거나 친구를 만났거나 누구와 같이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딱 맞아떨어질 때, 그럼 공명이지 뭐야 이게. 공명이 일어났을 때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런 공명현상이 일어날 때 행복이 뭐야? 해피 아니고 그 추상적인 얘기 물리학적으로 다 공명이야. 공명. 두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공명현상입니다. 공감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공명현상입니다. 감정의, 사상의 공명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들 사이에서는 공감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따라서 이 공감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공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공감이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모든 원리가 알고 보니 인간이나 우주 만물 모두가 파동을 방출하는 존재이며 그 파동의 파장이나 주파수가 서로에게 얼마만큼 잘 맞는가 하는 공명의 정도에 따라 행복, 불행, 성공, 실패 또는 결합, 분리 등 이합집산의 천지조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진리에 도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물리학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공명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따지고 보면은 인간사회 또는 시학에서도 같이 통하는 진리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을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